저는 올해 70이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쉽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보며 살게 된 지금은 마음 한편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단했는지 저 자신만은 압니다. 남들은 다 알 수 없는 눈물과 땀을 삼켜가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버틴 이유는 오직 하나,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잘 자라주었고 결국 좋은 직장에 들어가 가정을 꾸렸을 때 저는 이제 겨우 제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겉보기에는 참 곱고 단정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이라고 들었고 저도 처음에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조금씩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도 집안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새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밥조차 제때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며 청소며 집안 꼴은 늘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집에 가보면 부엌 싱크대에는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바닥은 지저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이들 옷은 빨래통에 수북이 쌓여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제가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말했습니다. 얘야, 애들 밥은 제때 좀 챙겨 먹여야지 않겠니? 그러면 며느리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일하잖아요. 돈 벌잖아요. 요즘 세상에 남편도 같이 집안일하는 거지. 왜 저만 하라고 하세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같이라는 것이 결국 아들에게만 더 짐을 지우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스스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돈을 물 쓰듯이 썼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벌어와도 그 돈은 늘 며느리의 소비로 줄줄 새나갔습니다. 겨우 아이들 학원비나 필요한 생활비 정도만 될 뿐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고 피부관리실에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아내가 예쁘고 당당해 보여서 좋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경제권을 직접 쥐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용돈만 조금씩 주고 생활비는 본인이 관리했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에는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구속해? 나는 집에만 묶여 살기 싫어. 너는 지금 집안일도 안 하고 아이들 밥도 안 챙겨. 그럼 최소한 돈이라도 아껴야지. 부부싸움은 결국 아이들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엄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손주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배가 고프다며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언제 와요? 할머니,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집에서 끓여주는 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며느리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아이들 굶기지는 않겠다. 그렇게 저는 틈날 때마다 반찬을 만들어 보내고 아이들이 제 집에 오면 든든히 먹였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으며 해맑게 웃을 때면 잠시나마 제 마음의 무거움이 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를 향한 분노는 점점 더 쌓여갔습니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또다시 크게 싸운 어느 날 며느리는 집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엄마를 찾기도 했지만 곧 마음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아빠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괜찮아. 아빠만 있으면 돼.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울음을 삼키며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뒤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엄마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그리워하기는커녕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사는 동안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제가 조심스레 물으면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밥도 안 해주고 맨날 화만 내잖아. 할머니가 훨씬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저 철없는 며느리에게 아이들을 기대할 수 없다. 내가 지켜야 한다. 며느리가 집을 박차고 나간 뒤로 아들의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싸움 소리도 짜증 섞인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이들 웃음소리가 조금씩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처음 며칠 동안은 멍하니 앉아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새 아이가 아빠의 옆에 꼭 붙어 있으니 그는 결국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울지 마. 우리 아빠 최고야. 막내의 말에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건 이 아이들 뿐이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는 합의하에 이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원하던 대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 그리고 아들과의 이혼 과정에서 받은 위자료까지 손에 쥔 돈은 꽤 많았습니다. 처음엔 호탕하게 웃으며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나도 자유야. 내 돈으로 내 인생 살 거야. 며느리는 술집이며 여행이며 하고 싶은 것들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심지어 친구에게 창업 자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그런 태도는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첫 직장 이후에는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일이 힘들다며 그만두고 또 새로운 일을 찾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손에 쥔 돈은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새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묵묵히 아이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차려주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다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묵묵히 일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저는 틈틈이 아들 집에 올라가 손주들을 돌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이제 냄새 안 나요. 깨끗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뭉클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게 묵묵하게 일한 덕분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과장, 부장으로 차례차례 승진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38평짜리 아파트 청약에도 당첨되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은 안심해도 돼요. 저희가 살 집이 생겼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잘 해내줄 줄 알았다. 시간은 흐르고 손주들은 어느새 처사이가 대학을 갈 만큼 자랐습니다. 큰애는 씩씩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이 되었고 둘째도 공부를 좋아해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막내는 밝고 활발해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손주들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저 철없는 엄마가 다시 와도 절대 이 아이들을 힘들게 두지 않겠다. 그 사이 며느리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돈은 다 떨어져가고 일할 곳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디 들어가도 오래 버티질 못했고 결국 언니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친정에 손을 벌리려고 하였지만 부모님도 그닥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 이제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그러자 언니는 팔짱을 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 그냥 다시 합쳐. 내 남편 지금 잘 나가잖아. 아파트도 당첨됐다면서? 아이들도 다 컸겠다. 이제 너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냐? 다시 합쳐. 그게 답이야. 그런데 나를 받아줄까? 쫓겨나면 어쩌지? 애들이 날 싫어하면 어쩌지? 야, 마음 독하게 먹어. 멍청하게 굴지 말고. 너가 지금 그런 거 계산할 처지야. 그냥 계속 만나고 합치자고 해. 애들한테도 다정하게 하고. 어차피 애들은 엄마 편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다시 들어가야지. 다시 들어가면 내가 또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야. 며느리는 서서히 아이들을 핑계로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보러 잠깐 들렀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왔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큰 아이는 문을 열어주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괜찮으니까 굳이 안 와도 돼요. 둘째는 차갑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공부해야 돼서요. 막내조차 아빠 옆에 꼭 붙어서 엄마를 외면했습니다. 며느리는 애써 웃으며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빛에는 냉랭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더 따르고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들은 곤란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싫어하니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매몰차게 내쫓자니 새 아이가 상처받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속이 끓었습니다. 이 여자가 다시 발을 들이면 모든 게 무너진다. 아이들도 아들도 다 상처받을 뿐이다. 저는 다니는 교회에서 알게 된 한 신자의 딸을 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녀도 한 번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노름을 하는 남자를 만났다가 이혼을 한 경험이 있었죠. 저는 그게 더 좋았습니다. 아들은 자식이 셋인데 초혼의 여자를 만난다는 건 좀 양심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껴주었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아이들과 숙제도 봐주고 놀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이모랑 있으면 편해요. 진짜 엄마 같아요. 아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꼭 제대로 된 짝을 만나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며느리가 불쑥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거실에 앉아 있는 저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늘 여기 있다. 내가 다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또 왔구나.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그냥 애들 보러 온 거예요. 괜찮으시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은 굳이 엄마를 찾지는 않는데 내가 오면 오히려 불편해하던데.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큰아이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그만 좀 와. 우리 힘들어. 그 말은 며느리의 가슴을 찌르는 칼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아이들이 자기 친엄마한테 저럴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소개받은 민정 씨는 생각보다 훨씬 성숙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성실히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처음 집에 와서 아이들과 인사를 나눌 때도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이모라고 불러도 돼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곧 그녀의 따뜻한 말투와 다정한 태도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막내는 금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나랑 블록놀이해요.
둘째는 항상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며 공부하겠다며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불편하다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큰아이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식탁에 앉아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며칠 뒤 전 며느리가 다시 집에 들렀습니다. 그날도 아이들 보러 왔다는 핑계였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아이들과 세 여자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이거 뭐야?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당황해 눈치를 보자 그녀는 더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넌 뭐니? 왜 우리 집에 앉아 있어? 누가 들어오라 했어? 세 여자는 놀란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일처리 때문에 통화를 하던 아들은 황급히 달려와 그녀를 말리려 했습니다. 그만해. 지금 애들 다 보고 있어. 하지만 전 며느리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내가 잠깐 없는 사이에 이렇게 다른 여자를 들여. 아이들은 불편해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정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가봐야겠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전 며느리가 떠난 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엄마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정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 아내가 저렇게 들이닥쳐 소란을 피우니 모든 게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결국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들은 민정 씨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들이닥치고 진짜 지치네요. 저도. 저는 가만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훈아,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애들도 그걸 원치 않을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알긴 아는데 그렇다고 폭력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렇게 계속 끌려다니는 게 맞는 건지 답답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답은 단순하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아이들과 내 삶이지. 그 외의 건 다 부질없다. 며느리가 계속 집에 드나들며 불안을 주는 것을 보면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훈아, 내가 흔들릴까봐 엄마가 하나 방법을 생각했다. 아들은 제 말을 의아해하며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뭐 생각해 놓은 게 있으세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내 집을 전세 놓고 내가 너희 집으로 들어가 같이 살겠다고 하자. 그러면 내 전 아내가 아무리 들이닥치고 싶어도 이제는 예전처럼 쉽게 오지 못할 거다. 아이들도 할머니인 나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하니 구실도 충분하다. 아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근데 사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며칠 뒤 저는 아들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환영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너무 좋아. 그 천진한 웃음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서야 아들은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사실 저는 민정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찾아와 흔들어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지켜줄 테니까. 며칠 후 전 며느리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에 앉아 있는 저를 본 순간 그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계세요? 저 짐들은 못 보던 건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애들 밥도 챙겨야 하고 남은 생 손주들과 같이 살고 싶어서 들어왔다. 그녀는 당황해서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보 진짜야? 아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같이 살기로 했어. 아이들도 다 좋아해. 그 말에 그녀는 기겁을 했습니다. 그럼 나랑 다시 합칠 수는 없는 거네? 없어, 이제 그만 와. 더는 이 집에 발들이지 말았으면 좋겠어. 전 며느리는 울먹이며 전화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빠 정말이야? 엄마 때문에 나랑 합칠 마음이 없는 거야? 아들은 냉정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이다. 넌 이제 우리 삶에 끼어들 수 없어.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결국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만 연락하지 않을게. 그리고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은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다. 이제는 내 산만 보고 가라.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아들은 곧 새 여자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과거와는 단절했음을 확실히 알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같이 새 출발해요. 그는 그녀에게 청혼을 했고 아이들도 활짝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아들 좀 편히 살게 해주소서. 아들은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의 계획과는 다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새 결혼에 신혼생활을 주기로 했습니다. 손주들과 나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아들은 새 신부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다행히 손주들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이니 보고 싶으면 언제나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 며느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빌려준 돈도 돌아오지 않았고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은 끝났고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언니조차 이제는 등을 돌렸습니다. 반대로 제 아들과 손주들은 새로운 가정 속에서 안정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집안에는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통쾌한 복수다. 내가 지켜낸 건 내 아들의 삶이고 내 손주들의 미래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염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끝까지 지켜야 할 가족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지켜냈고 손주들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